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자,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3분입니다. 열받네요. 그죠?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기시다가 방한을 했죠? 네, 기시다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기시다가 왜 왔을까요? 기시다가 한국에 온 이유, 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왔다는 게 정설이죠. 지금 일본은요, 다음 달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하려고 그래요. 방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은 한국의 예스가 필요해. 그런데 한국이, 윤석열이가 분명히 지난번 일본 갔을 때는 예스 해놓고 갑자기 국내 사정을 핑계로 조금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왔다? 기시다가 온 거야. 그 기시다가 와가지고 뭘 했다? 후쿠시마에 시찰단 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찰단은 뭐다? 갔다 오기만 하면은 그냥 그때 아마 검찰이란다, 씨. 하는 짓이 일본이나 검찰이나 비슷해나, 너, 씨. 자, 후쿠시마에 시찰단이 갔다 오면은 바로 기시다는 오염수를 방류할 겁니다. 즉, 후쿠시마에 시찰단을 보내겠다라고 말한 그 자체가 사실은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명분 쌓기의 다름이 아니다. 사실 오염수 방류를 허용한 거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후쿠시마 시찰단 오염수 방류 명분 쌓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상 방류 허용입니다. 이거 좀 고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죠. 아니, 일본 입장에서도 그래요. 왜 우리나라에 시찰단을 오라고 그러겠습니까? 자, 깨끗하지? 깨끗한 거 맞지? 니들 보기도 그렇지? 자, 그럼 방류한다? 방류해도 되지?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후쿠시마에 시찰단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오염수 방류를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시다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톡 했어요. 오늘 공식적으로 나온 첫 번째 얘기는 이거였다고 하지. 과거사와 관련해가지고 참 슬픈 경험이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야, 누가 슬픈데? 니들이 슬퍼? 니들이 가해자인데 슬퍼? 아니, 때린 놈이 슬프대. 때린 놈이 미안하다고 해야지. 때린 놈이 슬프대. 가슴 아프게 생각한대. 아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사과는 안 해? 그러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사과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 라는 얘기만 반복합니다. 윤석열이 바라던 대답은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 기시다가 한마디라도 사과 운운했으면 아마 윤석열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뭐다? 한마디도 안 했지. 결국에 기시다는 윤석열이 원하는 걸 안 줬어.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은 또 호구 잡힌 거죠. 그러면서 기시다가 이 얘기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시찰단을 파견한다. 이걸 합의를 했다. 요거 때문에 온 거죠. 기시다의 방한 목적은 이겁니다. 오염수,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그냥 방류를 했다가는 좀 문제가 되겠고, 윤석열도 분명히 방류하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미적거리니까 가서 단도리를 하고 와야겠다라고 해서 온 게 이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 말이 이런 말로 표현이 된 겁니다. 시찰단을 파견한다. 근데 문제는 뭐? 이 시찰단이라는 게 검증단은 아니에요.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찰만 하겠다는 거예요. 시찰은 왜 시찰을 하죠? 예. 검증을 해야지 시찰만 하면 뭐야? 보고 온다는 거 아니야. 보고 오기만 한다고 뭐 아나?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 하려이라도 보고 온다고 알아? 검증을 해야지 구체적으로. 예? 오염수에다가 센서 푹 집어 넣어가지고 이 얼마나 나오는지, 방사능이 얼마나 나오는지 직접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시찰만 한다고? 자, 이렇듯 윤석열은 또 호구 잡혔습니다. 호구 잡힐만 하지. 벌써 일찌감치 윤석열이 일본 국회의원들을 만나가지고 헛소리를 많이 찌꺼려 댔죠. 일본이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주면 한국 국민을 설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시찰단 보내자. 시찰단 보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말하는 과학적 근거가 여기 있어 이거지. 즉 시찰단이 간에 만회하는 그 자체가 이미 방류를 허용한 거다.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 허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석열은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실제로 맞다라는 게 대서특필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얘기, 윤석열이 이렇게 헛소리했다는 얘기는 외신을 통해서 전 세계로 타전이 됐어요. South Korea's Yoon vowed to seek public consent for Fukushima water release. 공론화, 그러니까 그 퍼블릭 컨센턴트가 생기면 후쿠시마 릴리즈에 컨센트가 이게 생길 수 있도록 요구를 했다. 뭐 이거 얘기지. 예. 외신을 통해서 지금 널리 지금 번졌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시찰일 뿐 검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기시다는 뭐라고 얘기까지 했느냐면요.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방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가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지금까지 여전히 일본은 오염수 정화는 완전히 끝났다. 환경에 영향이 없다라고 주장해 왔어. 따라서 환경에 영향이 없는 그런 방류를 하겠다는 말 자체는 방류를 하겠다는 말이죠. 왜? 지들은 이미 정화가 끝났다고 주장하고 환경에 영향이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환경에 영향이 없으면 지네 땅이 뿌리지 와. 자, 지금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요. 제가 앞서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일본은 6월 달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6월 달로 잡고 있느냐? 6월 달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설이 완공이 됩니다.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그냥 이렇게 막 뿌리는 게 아니고요.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바닷물 한 수심 100m 정도 되는 곳에까지 터널을 뚫어서 그 터널에서 물을 뿜어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후쿠시마 발전소에서 저 바닷속 깊이 수심 100m 지점이 되는 데까지 터널을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터널이 언제 완공된다? 6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 그 완공이 되면은
그때부터 방류를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이렇게 바쁘게 기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국에 온 이유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이 방류 시설을 빨리 가동을 하겠다는 거죠. 최대한 빨리 가동을 해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다 뿌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허겁지겁 온 거예요. 지금 일본 언론 보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염수 탱크에서 지하로 들어가고 이 지하 터널을 뚫어서 수중 배출구를 만드는데 거의 공사가 끝났고 6월에는 완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일본은 계속해서 6월 달이면 방류를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실제로. 일본 정부가 실제로 이렇게 해서 올해 1월 달에도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올 봄에서 여름 사이에 방류가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실제로 계속. 자, 지난 2년 동안 일본은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했고 그 시기로 올 봄부터 2023년 봄부터 여름 사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사실은 바로 다음 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임박해 있으니까 오염수 방류를 빨리 해야 되겠고 오염수 방류를 하려면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지금 이딴 소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시찰단 운운이라는 얘기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시찰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실은 이미 다 방류를 하기로 약속해놓고 명분 쌓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찰단 보낸다는 그 자체가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는 걸 의미해요.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거 우리가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는요. 후쿠시마에서 폭발하는 원자로를 식히는 데 사용된 해수, 담수를 모두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132만 톤이 된다 그래요. 일부 지하수까지 유입이 돼 있어서 하루 10만 톤씩 추가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도 이 후쿠시마 그 원자로가 다 식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오염수를 2차례에 걸쳐서 정화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정화가 됐는지 공개를 안 해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만 방사능 오염수는요 정화가 안 됩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알려진 방법으로는요 희석밖에 없어요. 희석이 거의 유일해요. 그거 말고는 아니 여러분 방사능 어떻게 줄이는데 방사능을 줄이는 방법 있어요? 방사능을 줄이는 방법 아십니까? 없어요.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반감기가 지나서 자연스럽게 방사능이 없어지도록 하는 수밖에 없어. 최근에 비슷한 내용이 나온 게 뭐냐면 나트륨, 요오드 혹은 탄소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방사능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일부 연구 결과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검증된 상황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방류를 하겠다는 거죠. 이 방류를 이번에 윤석열이가 허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허용했다라고 말하려니 대대적인 반발 여론이 일 것 같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시찰단 보내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시찰단은 갔다 오는 순간 일본은 곧바로 오염수 방류를 하겠다고 떠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본은 왜 자꾸 한국으로부터 방류 허용, 방류를 동의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할까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요, 주변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문제예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벼르고 있어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다?
고 하면은 그 결정이 나오면은 바로 일본에 대한 제재를 들어가겠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나라가 한둘이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국, 대만 같은 어떻게 보자면 이 오염수 문제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오케이, 우리 반대 안 할게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유럽도 반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시다는 한국을 존중해서 한국의 동의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유럽의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서, 유럽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국을 도구로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도구로 우리가 지금 활용을 당하고 있고요. 활용당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윤석열인 거죠. 윤석열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국제적으로 바보가 되는 겁니다. 유럽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되는 거 막으려고 지금 눈이 뻘개가지고 지금 설치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벼르고 있는데, 한국이 오케이 방류해도 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유럽 입장에서는 저 한국 저 병신 아니야 저거 라고 할 거예요. 말 그대로 글로벌 호구지, 호구 인정이지. 그러면 유럽 등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 야, 저 한국 이자밭에 순 저 종이 호랑이네. 자, 야 털어먹자 라고 하는 거 하겠죠. 청나라가 가장 전성기였을 때가 강희제, 옹정제, 권륭제 이 세 황제 시절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권륭제가 죽고 난 직후부터 청나라는 바로 내리막길을 갑니다. 그리고 권륭제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국은 멸망을 하게 돼요. 그 이유는 꺼벙한 황제들, 바보 같은 황제들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순식간에 국제적 글로벌 호구로 전락한 거는 딱 한 놈 때문이죠. 아유 참. 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결국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거다. 왜?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면은 이게 먼저 태평양으로 번져가고 미국을 거쳐서 대서양을 한번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요, 표층수가 그래요. 표층수. 즉, 물 위에, 바다 위에 표면에 있는 그물만 그래요. 근데 바다 밑에 20m, 30m 이렇게만 내려와도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표층수 바로 밑에 있는 이 수심 100m 정도만 돼도요, 물의 흐름이 정반대입니다. 그거는 태평양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지형을 따라서, 해안 지형을 따라서 한반도 쪽으로 옵니다. 남해 쪽으로 바로 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어떻게 한다고? 지하로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쭉 지하 터널을 뚫어서, 그래서 바다 속에서 오염수를 배출한다. 그럼 그게 몇 미터? 100m. 그러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표층수를 따라서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수심 100m층 그게 아마 아표층인가 뭐 그러더라고요. 표층수 바로 밑에 있는 그 물길을 따라 가지고 엉뚱한 데로 흐릅니다. 그 흐르는 데는 어디? 한반도 쪽으로 흘러요. 대만 쪽으로 흘러갈 거예요. 정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남해안에 그 양식장 굴이고 생선이고 못 먹어요.
큰일 났어. 근데 그거를 허용을 해줬어. 그리고요, 방사능이라는 거는요, 한번 오염되면은 짧아야 10년입니다. 길면 100년, 1000년. 100년, 1000년의 문제야. 만년, 수만 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근데 그걸 윤석열이 허용을 해준 거죠. 후쿠시마에 시찰단 보낸다고 하는데, 예, 시찰단 보낸다는 것 자체가 허용을 해줬다는 의미예요. 시찰단 검증단이어야지. 검증을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겠죠. 그래서 그 결과 여하에 따라 가지고 동의를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반해서 시찰단은 뭐다? 구경하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구경하고 오면 뭔 의미가 있어? 사실 이거는 요식행위라는 거죠, 이런 걸. 윤석열이 지금 요식행위를 하는 걸 겁니다.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중이죠. 아까 어떤 분이 윤석열 탄핵이 힘들 것 같다고요? 안 해보고 무슨 소린데?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아까 저 그 얘기 들으니까 되게 오기가 생기더라. 되게끔 만들어야죠. 그죠? 윤석열이요, 계속 정책적으로, 국외 정책적으로 뻘짓을 하고 실책을 하니까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아니, 자신의 정책적 실패, 외교적 실패, 경제적 실패,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써먹는 것이 돈봉투고 코인이고 그런 겁니다. 자, 우리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립시다. 윤석열이, 한동훈이, 검사 새끼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난동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력하게 매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절대 실망하지 말고요. 기운 잃지 말고요. 끝까지 우리 한번 싸워 봅시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김용덕님, 박현진님, 유경한님, 한순옥님, 그리고 맑음뒤 흐림님, 네, 후원해주셨습니다. 자, 후원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동시 시청자 수 3,100명 정도가 됐네요. 예, 근데 좋아요 수가 2,005개밖에 안 됩니다.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자, 그레이스 캐님, 죽기 살기로 해보자 라고 하셨네요. 예, 우리 죽기 살기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스나이퍼님, 바닷물 측정하는 것보다 수산물에 축적된 방사능 물질이 더 문제다. 소금이 더 문제다. 소금이 문제예요. 앞으로 우리나라 이거 염전에서 천일염, 우리나라 천일염 상당히 외국에서 꽤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거 다 왕창 안 팔릴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월요일 저녁에 어김없이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아이고.